어서 들어오세요. 음, 들어온 사람들은 출첵 주세요. 채팅으로 학번하고 성명 쓰셔서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5장 1절, 넓이 5장 1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적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정적분이라는 것부터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정의를 하기 전에 그런 과정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예제를 하나 풀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보세요.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포물선 y는 x제곱, 이 포물선의 아래에 있으면서 x축 위에 있는 그런 영역의 넓이를 구해라 그랬어요. 여기 아래쪽에 그림이 있습니다. y는 x제곱 하는 것은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이죠. 그 포물선 아래에 있으면서 x축 위에 있는 그런 영역은 여기 이렇게 색칠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넓이를 계산하고 싶은 건데 이제 정적분을 정의하는 그런 과정을 따라가면서 이 넓이를 계산해 볼 겁니다. 자, 우선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주어진 함수가 정의된 정의역이 0부터 1까지라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을 우선 4개의 구간으로 등분해 보려고 합니다. 등분할 거다라는 거니까 구간의 길이가 같게 나눌 거예요. 그럼 전체 구간의 길이는 구간이 0부터 1까지니까 전체 구간의 길이가 1입니다. 그걸 4개로 등분했다라고 하면 작은 하나의 구간, 그 구간의 길이는 1을 4로 나눴으니까 4분의 1씩이 되지요. 자, 그렇게 구간을 나눈 거예요. 그런데 이 구간이 0부터 시작하고 있었어요. 0부터 1까지. 그래서 한 구간의 길이를 4분의 1씩 되도록 4개 구간으로 등분을 했으니까 첫 번째 구간은 0부터 시작했으니까 구간의 길이가 4분의 1이 되려고 하면 첫 번째 구간의 오른쪽 끝점이 되는 점이 값이 4분의 1이 돼야 되지요. 두 번째 구간도 길이가 4분의 1이니까 두 번째 구간의 길이도 4분의 1. 그럼 4분의 1에서 4분의 1만큼 더 가야 되니까 두 번째 구간의 오른쪽 끝점은 2분의 1이 됩니다. 세 번째 구간의 오른쪽 끝점은 4분의 3이 될 거고 네 번째 구간의 오른쪽 끝점은 4분의 4,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4개 구간으로 등분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 색칠되어 있는 이 영역도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나뉘지요. 자, 그럴 때 여기 첫 번째 이 영역의 넓이를 S1, 두 번째 영역의 넓이를 S2, 세 번째 영역의 넓이는 S3, 네 번째는 S4 이렇게 번호를 붙여볼게요. 그럼 우리는 S1, S2, S3, S4를 다 계산해서 더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값을 지금 직접 구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 결과가 되는 정적분을 안다면 어려운 게 없지만 그걸 알기 전에는 모르고 있으니까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직접 구하려는 게 아니고 정적분의 정의가 되는 그런 과정을 따라가면서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 값의 근사값을 먼저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근데 근사값을 어떻게 구하는 건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위에 그림을 보세요. 금방 얘기했던 4개의 영역의 넓이가 있어요. 이것의 근사값을 선택을 할 텐데
첫 번째 영역의 근사값은 이렇게 아래쪽에 첫 번째 구간에서 첫 번째 구간, 이 구간의 길이를 밑변으로 갖고 이 구간의 오른쪽 끝점에서의 함수값만큼을 높이로 갖는 그런 직사각형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그 직사각형의 넓이로 근사값을 줄 거예요. 전부 이렇게 밑변은 그대로 구간의 길이로 주고 높이는 그 각 구간의 오른쪽 끝점에서의 함수값을 높이로 갖는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그 직사각형의 넓이를 근사값으로 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4개 직사각형의 넓이를 더한 값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걸 근사값으로 쓸 거니까 여기 위에 있는 이 참값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림으로.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그림보다는 아래 직사각형들의 합이 여기 이렇게 포물선 위로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들 이만큼 더 있지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다 더한 것이 사실은 우리가 구하려는 값에 대해서 오차가 되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차를 알고 있으니까 이 오차를 0이 되게 보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참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을 이제 우리가 전개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우선 이 근사값을 계산을 해 볼게요. 여기 위에 그림에서 참값이 있는데 아래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더해서 근사값을 계산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값을 계산해 볼까요? 참값은 S1부터 S4까지를 더해주면 되는데 그 각각을 이 아래쪽 그림처럼 직사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근사값을 구했어요. 그럼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직사각형 넓이를 4개를 더하면 됩니다. 그걸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 구간이 0부터 1까지 그 구간의 길이가 1이었는데 4등분 했으니까 작은 구간의 길이는 4분의 1씩. 그래서 첫 번째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가 4분의 1. 거기다가 높이를 곱해주면 돼요. 근데 높이는 오른쪽 끝점에서 함수 값을 줬으니까 오른쪽 끝점이 첫 번째 구간은 4분의 1이죠. 근데 주어진 함수는 y는 x제곱이죠. 그럼 함수 값은 4분의 1의 제곱이 됩니다. 해서 곱해주면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 나머지도 다 똑같이 하면 돼요. 가로는 4분의 1이고 세로는 오른쪽 끝점에서의 함수 값인데 두 번째 구간의 오른쪽 끝점은 4분의 2, 2분의 1이죠. 해서 그걸 제곱하면 되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 네 번째도 마찬가지. 그럼 네 번째는 4분의 1에다가 가로, 세로는 오른쪽 끝점 4분의 4, 1이지요. 1의 제곱을 곱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근사값을 구했어요. 우선 이 근사값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전부 밑변의 길이는 4분의 1이니까 묶어내고요. 높이만 곱한 것들을 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더해주면 되는데 첫 번째는 높이가 4분의 1의 제곱, 두 번째는 높이가 4분의 2의 제곱, 세 번째는 4분의 3의 제곱, 네 번째는 4분의 4의 제곱. 그렇죠? 그것들을 각각 4분의 1에 곱하고 다 더할 거니까 4분의 1에다가 이 값을 다 더한 값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면 이 값은 64분의 30이 되고 약분하면 32분의 15라는 근사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 근사값을 계산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근사값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기호로 표현되는 건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게 정적분의 정의를 만드는 그런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간을 한번 볼게요. 0부터 1까지 구간을 4등분 했으니까 0부터 그 다음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1까지 이렇게 가게 되죠. 거기에 번호를 붙일 거예요. 제일 왼쪽에 0부터 x 0, 두 번째 4분의 1은 x 1,
세 번째 4분의 2는 x2, 네 번째 4분의 3은 x3, 다섯 번째 4분의 4는 x4라고 번호를 붙일게요. x0부터 x4까지 번호를 붙였어요. 그렇죠? 자, 그럴 때 구간의 길이는 4분의 1씩인데 당연히 구간마다 오른쪽 끝점에서 왼쪽 끝점을 빼주면 돼요. 그렇죠? 첫 번째 구간도, 두 번째 구간도 그렇게, 세 번째 구간도 그렇게, 네 번째 구간도 그렇게 계산할 거니까 밑변의 길이는 xi에서 xi-1을 빼주면 되죠. 그렇죠? 이게 i번째 구간의 길이입니다. i번째 구간의 길이를 기호로 Δxi라고 쓸 거예요.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한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세로를 곱한 건데 가로는 이 구간의 길이 Δxi죠. 세로는 이 구간의 오른쪽 끝점 xi에서 함수값이죠. 그 함수를 fx라고 두었다면 fxi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한 거고 그걸 4개를 다 더했으니까 i를 1부터 4까지 바꿔가면서 4개 값을 구해서 그걸 다 더했어요. 그렇죠? 이 모양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그마 i는 1부터 4까지 4개로 나눴으니까 fxi 대 xi 기억해 두세요. 조금 이따 다시 이걸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그림에서 봤지만 포물선 위쪽으로 삐져나온 부분이 조금 커 보입니다. 그래서 오차가 조금 크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걸 조금 더 오차를 줄여보려고 해요. 그래서 구간을 30개로 나눠 볼게요. 아까 4개로 나눴죠. 이제 30개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0개로 나누면 S1부터 S30까지 번호가 붙은 색칠된 영역의 30개 영역의 넓이의 합으로 참값이 표현되겠죠. 그 각각마다 아까처럼 직사각형 넓이로 대신할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30개로 나눴으니까 0부터 1까지 구간 전체 구간의 길이가 1인데 그걸 30개로 등분하면 한 구간의 길이가 30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전부 가로가 30분의 1이고 세로는 역시 오른쪽 끝점에서의 함수값을 사용할게요. 그렇다면 첫 번째 구간의 오른쪽 끝점은 30개로 나눴으니까 0부터 시작해서 30분의 1. 그럼 두 번째는 30분의 1을 더 더하면 30분의 2. 그 다음 30분의 3, 30분의 4 이렇게 가겠죠. 해서 30번째 구간은 30분의 30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30분의 1 가로 곱하기 30분의 1의 제곱 함수값 세로 이렇게 해서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두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30분의 1에 세로 30분의 2의 제곱. 그렇죠? 30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가 30분의 1, 세로가 30분의 30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또 계산해 볼게요. 30분의 1을 전부 묶어내면 묶이는 값은 첫 번째 것은 30분의 1의 제곱, 두 번째 것은 30분의 2의 제곱, 30번째 것은 30분의 30의 제곱. 그렇죠? 이 값을 계산하면 0.3502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그림 보면 이렇게 포물선 위로 이 직사각형들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역시 오차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역시 이 오차를 0으로 보내주고 싶은 거고 그런데 아까하고 비교하니까 4개로 나눴을 때보다는 오차가 조금 작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간을 많이 선택해서 잘게 썰면 그러면 오차가 조금 작아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고요. 자, 그렇다면 역시 이번에도 30개로 나눴을 때 우리가 계산한 것을 다시 한번 기호로 써볼게요. 30개로 나눴으니까 x0부터 x30까지 번호를 붙입니다. 0부터 1까지 구간을. 그리고 직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할 때 계산한 가로는 구간의 길이지요.
똑같아요. xi 마이너스 xi 마이너스 1 그걸 del xi라고 쓸 거고요. 그러면 역시 오른쪽 끝점을 선택해서 함수값을 계산하면 xi에서의 함수값 fxi 이게 직사각형의 높이가 되지요.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높이와 이 가로를 곱해서 30개 직사각형 넓이를 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기호로 쓰면 시그마 i는 1부터 30까지 fxi del xi 그렇죠? 예, 해서 30개로 쪼개면 여기가 30이 되고요. 4개로 쪼개면 4가 됐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쪼개는 수가 여기에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이 값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4개보다는 30개로 나눴을 때 오차가 조금 작아졌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 기호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50개로 나눠볼게요. 50개로 나누면 이번에는 50개 영역이 생겼고요. 그 50개 영역의 넓이의 근사값을 역시 오른쪽 끝점에서의 함수값을 높이로 갖는 그런 직사각형을 50개를 선택해서 그 직사각형 50개의 넓이를 다 더한 것을 근사값으로 쓸 거예요. 역시 0부터 1까지 전체 길이가 1인 구간을 50개로 나눴으니까 작은 구간의 길이는 50분의 1씩 해서 직사각형들은 가로가 전부 50분의 1이죠. 그렇죠? 그리고 세로는 오른쪽 끝점에서의 함수값을 역시 똑같이 쓸 거니까 첫 번째 구간 오른쪽 끝점은 50분의 1부터 이제 그 다음은 50분의 1씩 더해가면 됩니다. 두 번째는 50분의 2, 세 번째는 50분의 3, 마지막에 50번째는 50분의 50.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 또 이걸 또 계산을 해볼게요. 실제 계산하면 50분의 1 묶어내고 50분의 1의 제곱 플러스 50분의 2의 제곱 플러스 해서 50분의 50의 제곱까지 다 더한 값을 50분의 1하고 곱해주면 돼요. 이걸 실제로 계산하면 0.3434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 값을 또 어떻게 계산한 건지 기호로 보겠습니다. 이 값도 똑같죠. 오른쪽 끝점 xi에서의 함수값 fxi가 직사각형의 높이, 직사각형의 가로는 그 구간의 길이 del xi, del xi는 오른쪽 끝점 xi에서 왼쪽 끝점 xi-1을 뺀 값. 그렇죠? 그걸 i는 1부터 이번에는 50까지 더하면 돼요.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하는 이 값을 우리는 리만 합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리만 합이라는 이 용어는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간을 4개로 나눴다가 30개로 나눴다가 50개로 나눴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나누는 수를 점점 크게 늘릴수록 즉 구간을 점점 잘게 썰수록 오차가 점점 작아진다라는 걸 그림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차가 0으로 가려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해야 돼요. 4개에서 30개, 그 다음 50개 이렇게 늘리면서 오차가 작아졌으니까 구간을 이번에는 1000개, 점점 늘려서 1억 개, 그 다음 1000억 개 이 정도로 간다면 굉장히 잘게 썬다면 오차가 거의 0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럼 그 방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간을 n개로 썰어서 계산을 하고 그 값에 n을 무한대로 보내주는 극한을 취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n개로 나누면 n개 영역의 넓이 S1부터 Sn까지를 다 더하면 되는데 역시 그걸 n개 직사각형의 넓이로 근사값을 취할 거예요. 그럼 근사값은 직사각형 넓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세로는 오른쪽 끝점에서의 함수값을 높이로 갖는 직사각형이었으니까 오른쪽 끝점에서의 함수값을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역시 전체 구간의 길이가 1이었으니까 n등분하면 가로는 n분의 1씩이지요. 오른쪽 끝점은 n분의 1, 0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은 두 번째 구간은 n분의 2, 세 번째 구간은 n분의 3, i번째 구간은 n분의 i가 되겠죠.
n번째 구간은 n분의 n. 그렇죠? 해서 거기서 함수값이니까 x제곱이라는 함수의 함수값이니까 그 값을 제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n등분해서 이 직사각형 n개의 넓이를 더해주면 n분의 1 묶어내고요. 오른쪽에 곱해지는 값은 첫 번째는 n분의 1의 제곱, 두 번째는 n분의 2의 제곱, 마지막 n번째는 n분의 n의 제곱. 그렇죠? 이걸 다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걸 계산해 볼게요. 여기 n분의 1이 있었어요. 여기 뒤에 곱해지는 것에 분모에 n제곱이 있었어요. 두 개를 곱하면 n3승이 분모에 갑니다. 그래서 n3승분의 1 곱하기 그리고 위에 이제 이 분자를 갖다 곱하면 되는데 이 분자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더해가면서 n의 제곱까지 더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시그마 기호로 쓰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i 제곱을 다 더한 거. 여기 i 값에다가 1, 2, 3, 4 해서 n까지 바꿔주면서 이 값을 다 더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i제곱을 1부터 n까지 다 더한 값은 이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혹시 잊어버렸으면 이걸 다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값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이 n개 직사각형의 넓이를 다 더한 값은 n3승분의 1하고 이 값을 곱해주면 돼요. 됐죠? 이걸 아까처럼 기호로 쓰겠습니다. 오른쪽 끝점 xi에서의 함수값 fxi가 사각형의 높이, 가로는 구간의 길이 Δxi, 그걸 i는 1부터 이번에는 n등분했으니까 n까지 다 더한 거다. 예, 조금 전에 이름을 얘기를 해줬죠. 리만합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렇죠? 리만합을 근사값으로 선택을 한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값을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참값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리만합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xi Δxi 이 리만합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그 넓이가 구해집니다. 그런데 여기 리만합을 n등분했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해놨죠. 그렇죠? n 3승분의 1 곱하기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다가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극한은 어렵지 않죠. 분모는 6n의 3승, 최고차항이 n의 3승이에요. 분자는 이렇게 다 곱한 거니까 n, 여기도 n이 있으니까 역시 최고차항은 n3승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은 n3승에 곱해지는 개수가 되겠죠. 분모는 6이 곱해져 있고 분자에는 2가 곱해져 있죠. 그럼 답은 6분의 2가 되겠죠. 예, 계산하면 약분해서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넓이가 3분의 1이다. 예, 이렇게 얻은 거예요. 자, 이렇게 넓이를 계산을 해봤고요. 예, 이제 이 넓이를 구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금방 계산한 것은 리만합의 극한이었어요. 그 리만합의 극한이라는 것을 조금 전 예제에서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구했죠. 그러니까 그 함수를 fx라고 하면 fx는 x제곱, y는 x제곱 이렇게 주어진 함수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리만합의 극한이라는 것은 꼭 x제곱이라는 함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함수에 대해서도 구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확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함수 fx에 대해서 이 함수의 정의역이 있겠죠? 그 정의역을 a부터 b까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리만합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 구간을 n등분해서 우리가 오른쪽 끝점을 선택해서 거기서 함수값 fxi하고 구간의 길이 Δxi를 곱해서 i를 1부터 n까지 바꿔가면서 다 더한 거죠. 리만합. 그렇죠? 그것의 극한,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계산해 본 거예요. 조금 전에 x제곱이라는 함수에서. 그렇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x제곱일 때는 이 값이 우리가 0부터 1까지 계산해 보니까 3분의 1이라는 답을 얻었어요. 이 값이 존재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임의의 함수에 대해서 항상 이 값이 존재한다라는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리만합의 극한을 계산을 해봤더니 이 값이 존재하더라, 이 극한이 존재하더라 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리만합의 극한이 존재하면 이 함수는 이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적분 가능이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앞에서 미분 가능을 극한으로 정의를 했듯이 여기서는 적분 가능이라는 걸 역시 극한으로 정의를 했어요. 이 극한이 존재하면 적분 가능이에요.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적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적분 가능이다 그러면 이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거니까 이 극한을 기호로 쓰겠습니다.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이걸 fx의 이 구간 a, b에서의 정적분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definite integral, 정적분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x제곱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구했던 것은 구간이 0부터 1까지였으니까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x제곱 dx를 계산한 거죠. 그것을 정의를 가지고 실제 계산을 해본 거고요. 그 값이 3분의 1이다라는 걸 안 거죠. 그렇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정적분이다라고 부를 거니까 정적분이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세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정적분을 정의를 해볼게요. 어떤 함수 fx가 있을 때 우리가 조금 전에 구해봤던 그런 값을 계산을 해볼 텐데 이 함수의 정의역이 a부터 b까지라고 가정을 하고 그때 이 구간을 n등분해서 그 구간의 길이 ΔXI하고 조금 전에 x제곱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했을 때는 오른쪽 끝점을 선택했죠. 근데 항상 오른쪽 끝점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오른쪽 끝점, i번째 구간에서 오른쪽 끝점을 선택한다면 그 값은 xi가 될 거고요. 편의에 따라서 왼쪽 끝점이 계산하기 쉽다 그러면 왼쪽 끝점을 선택해도 됩니다. 그러면 xi-1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계산이 쉽다면 중점을 선택해도 돼요. 그럼 중점은 i번째 구간의 중점이니까 오른쪽 끝점, 왼쪽 끝점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되겠죠. xi하고 xi-1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어떤 점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해서 그 i번째 구간 안에서만 선택을 해주면 돼요. 해서 그렇게 선택하는 점, xi를 선택하든지 xi-1을 선택하든지 2분의 xi 플러스 xi-1을 선택하든지 어떤 점을 선택하든지 상관없는데 그 i번째 구간에서 선택한 그 점을 i번째 구간에서 선택했다라는 뜻으로 xi 스타라고 쓸게요. 여기다 별표를 더 붙였습니다. 이게 어떤 게 될지 모르니까 별표를 더 붙였어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표본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렇게 샘플 포인트, 표본점. 이 구간에서 표본점을 선택해서 그 표본점에서의 함수값 fxi 스타 이걸 계산합니다. 표본점에서의 함수값과 구간의 길이 ΔXi를 곱하고 그걸 i를 1부터 n까지 바꿔가면서 다 더하면 여기 시그마까지 계산하면 리만합. 그렇죠? 그 리만합에 n이 무한 들어갈 때 극한을 계산하면 리만합의 극한. 그렇죠? 하지만 이 리만합의 극한을 계산해야 되는 건데 이 극한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보장은 못해요. 임의의 함수를 가지고 오면. 그래서 이 리만합의 극한이 존재하면 우리는 이 함수가 이 구간에서 적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적분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럴 때
이 극한이 존재해서 적분 가능하다고 하면 이 극한을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쓰겠다. 됐죠? 그리고 이 값을 fx의 이 구간에서의 정적분이라고 부르자.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계산했는데 여기처럼 리미트 시그마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그리고 del xi라는 값은 통째로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dx라고 바꾸시면 돼요. 구간이 a부터 b까지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했을 때 그 구간을 똑같이 적용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 del xi는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dx로 바꾼다. 그 다음 남는 그 함수를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여기 선택한 표본점, 이 표본점은 독립변수로 바꿔주시면 돼요. 독립변수. 독립변수가 x면 x라고 바꾸시면 되고 독립변수가 t였다면 t라고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립변수가 x였다 그러면 여기 fx가 되는 거고 여기도 dx가 되는 거고 독립변수가 t였다면 여기도 ft가 되는 거고 여기도 dt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정적분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지요. 그때 여기 기호, 영문자 S자 길게 늘어뜨린 것처럼 쓴 것은 인티그럴 하고 읽으시면 되고요. 구간이 A부터 B까지일 때 왼쪽 끝점 A를 아래쪽에, 오른쪽 끝점 B를 위에 이렇게 써서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간혹 계산을 위해서 이 구간이 순서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인티그럴 하는 기호는 적분 기호라고 부르고요. A부터 B까지라는 이 구간은 적분 구간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fx라는 함수는 내가 적분할 함수라는 뜻으로 피적분 함수라고 부르고요. 인티그런드 피적분 함수. 여기 dx는 우리 미분 배울 때 x의 미분이 dx다라는 걸 배웠죠. x의 미분 dx. 예, 이것은 우리가 적분 기호 안에서는 미분 형식이라고 불러요. 적분하는 변수가 x다라는 걸 표시해주는 값입니다. 예,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적분을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아주 특별한 함수 x제곱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0부터 1까지에서의 정적분을 계산해 본 거였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정적분을 어떻게 계산할 건가라는 게 이번 시간의 목적인데 그걸 얘기하기 전에 우선 정적분이 어떤 성질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x제곱이라는 함수를 보면 x제곱하는 것은 실수 x를 제곱한 거니까 0보다 작을 수는 없죠. 0보다 큰 쪽에 있어요. 해서 0보다 큰 쪽에 어떤 함수가 주어졌다면 그 그래프는 x축 위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렇죠? 자, 그럴 때 구간을 n등분하고 그 각 작은 구간마다 표본점을 선택해서 표본점에서의 함수값하고 구간의 길이하고 곱하면 이렇게 직사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그렇죠? 그걸 다 더해주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다 더한 근사값이 되는 거고 그때 등분하는 수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그러면 오차가 없어져서 결국은 이 곡선 아래에 있으면서 x축 위에 있는 이 곡선과 x축 사이에 있는 이런 영역, 이 영역의 넓이하고 같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이 주어진 함수가 0보다 크면 0보다 큰 함수의 정적분은 그 함수의 그래프와 x축 사이에 있는 영역의 넓이를 표현한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반대쪽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대쪽은 fx가 0보다 작을 때인데 fx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겠죠. 그렇죠? 그때 이 구간을 등분하고 그 각 작은 구간마다 표본점을 선택해서 표본점에서의 함수값하고 그리고 그 구간의 길이를 곱하면 표본점에서의 함수값이 음수가 되겠죠. 이만큼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음수하고 이렇게 구간의 길이를 곱하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한 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전부 n등분해서 n개 구간마다 계산하면 이렇게 n개 직사각형의 넓이 그걸 다 더한 값에
전체의 마이너스 1 곱한 값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결국은 x축하고 이 그래프 사이에 영역이 있죠. 이 영역의 넓이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한 값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fx가 0보다 크면 0보다 큰 함수를 적분하면 넓이가 되는 거고, fx가 0보다 작으면 0보다 작은 함수의 정적분은 넓이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다. 예,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정적분은 조금 전에 정의를 봤었죠. 리미트 시그마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그런데 시그마도 리미트도 덧셈에 대해서 갈라질 수가 있으니까 정적분도 덧셈에 대해서 갈라질 수 있습니다. 두 함수를 더한 함수의 정적분은 각각의 정적분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각각의 정적분을 더한 것하고 같아요. 덧셈적인 성질이 있고요. 상수배는 시그마 밖으로 나갈 수 있죠. 리미트 밖으로 나갈 수도 있죠. 리미트에 대해서는 이 성질을 우리가 학기 초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정적분 기호 밖으로도 나갈 수 있어요. 상수가 곱해져 있다면 정적분 기호 밖으로 나가서 곱하면 된다. 동차적인 성질이죠. 그래서 동차적이고 덧셈적이니까 우리가 선형적이다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적분도 선형적인 성질이 있어요. 예,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다섯 번째는 큰 함수의 정적분이 더 큽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큰 함수의 정적분이 큰 값을 갖는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fx가 gx보다 크면 fx의 정적분이 gx의 정적분보다는 커요. 자, 그러니까 0보다 큰 케이스만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다 성립합니다. fx가 크다 그러면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는 위에 있겠죠. 큰 값이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0보다 큰 쪽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다면 f의 적분은 이 넓이죠. g의 적분은 이 넓이죠. 당연히 이 위에 있는 넓이가 더 크지요. 그래서 큰 함수의 정적분이 커요.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여섯 번째는 이제 정의입니다. 계산을 위해서 이 적분 구간, 이 구간의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B부터 A까지의 적분하고 순서를 바꿔서 A부터 B까지의 적분하고 비교를 하면 순서를 바꿨을 때 부호가 바뀝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이건 정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정적분은 그 구간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A부터 C까지의 정적분은 A부터 B까지의 정적분하고 여기 B가 겹쳐야 돼요. B부터 C까지의 정적분하고 두 개 더한 것하고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B 겹쳤을 때는 A부터 C까지 정적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이렇게 구간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역시 쉽게 0보다 큰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예, 이렇게 A부터 C까지 구간이 있어요. 그 사이에 B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A부터 B까지의 적분은 이 넓이일 거고 B부터 C까지의 적분은 이 넓이겠죠. 그런데 A부터 C까지의 적분은 이 전체 넓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 더한 것하고 같죠. 예,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런 그림이 아니고 임의로 적분 가능한 모든 함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여덟 번째.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0dx는 0이에요. 즉 0의 정적분은 0입니다. 0의 정적분은 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어진 함수가 0이니까 당연히 fxi 스타 표본점에서의 함수값이 0함수의 함수값 0이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표본점에서의 함수값이 구간의 길이하고 곱해진다. 그리고 그걸 다 더하고 극한을 취한다. 라는 걸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구간의 길이하고 곱하면 0이 곱해지니까 0일 거고 그런 걸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다 더해도 n개를 다 더해도 0 n개를 더했으니까 0이고 그렇죠? 거기다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해도 상수함수 0의 극한이니까 0이죠. 그래서 0의 정적분은 0이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아홉 번째.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1dx는 b-a. 구간이 a부터 b까지니까 b-a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오른쪽 끝점 b에서 왼쪽 끝점 a를 뺀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것은 적분 구간, 그 구간의 길이죠. 그렇죠? 1을 정적분하면 구간의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1을 정적분하면 구간의 길이에요. 조금 전에 썼던 성질로 볼 수 있습니다. y는 1 하는 함수를 볼까요? 0보다 크지요. 그러니까 여기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하면 이 곡선과 x축 아래쪽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이 곡선의 그래프와 x축 사이에 있는 영역이죠. 이 영역의 넓이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넓이는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세로 곱하면 되죠. 가로는 구간의 길이 b-a이고 세로는 함수값 1이죠. 1은 곱하나만 하니까 b-a가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1의 정적분은 구간의 길이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10번째, 인티그럴 a부터 a까지 fx dx는 0이다. 즉 a부터 a까지 구간의 길이가 없죠. 한 점이죠. 그러니까 구간의 길이가 0이 돼요. 그렇다면 n등분해도 그 n개의 작은 구간의 길이도 0이에요. 그렇죠? 그럼 구간의 길이가 표본점에서의 함수값하고 곱해질 테니까 0이 곱해지면 0이고 그걸 시그마, 리만 합 계산할 때 다 더할 거니까 0이고 그 다음 리만함의 극한, 리미트 취해도 0의 극한은 0이죠. 그래서 a부터 a까지 정적분은 0이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론을 위해서 만든 값이지 실제 뭐 이렇게 계산되는 값은 없어요. 그렇죠? 예, 이론을 위해서 만든 값이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1번째. fx가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연속이라고 하면 그 구간에서 이 함수의 정적분하고 어떤 값이 같냐? 그 구간의 길이와 구간 안에 있는 어떤 점, 그 점을 C라고 할게요. 그 점에서의 함수값을 곱한 것하고 같아지는 점이 있다. 이 정리를 우리가 적분의 평균값 정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적분의 평균값 정리. 예,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겨울철에 눈이 얼만큼 왔나 하는 것을 예보를 할 텐데 예, 이렇게 눈을 내리는 것을 받는 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눈이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쌓였어요. 그때 일기예보를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이 단면을 가지고 눈이 얼만큼 왔다라는 걸 예보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눈이 이만큼 쌓였으니까 당연히 이 단면, 이 넓이가 눈이 온 그 양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림도 마찬가지로 fx가 0보다 큰 쪽에 있는 걸 그려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이 넓이라는 것이 바로 눈이 온 양인데 단면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이 넓이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함수의 적분이에요. 이 구간에서. 그렇죠? 그럼 눈이 이만큼 왔습니다. 이 적분만큼. 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 눈이 실제로 얼만큼 왔는지를 파악하기가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이 눈을 이렇게 작대로 톡톡톡톡 쳐서 이렇게 다듬었어요. 자, 그런데 이 눈의 성질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넓이가 변하지 않고 이 곡선 모양이 바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위쪽 부분을 톡톡 치면 이걸 아래쪽으로 보내면 반대쪽이 이렇게 위로 올라온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넓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여기도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면 반대쪽 내려갔던 게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오고 해서 이렇게 이 선에서 수평이 맞아졌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넓이가 안 변했으니까 이 직사각형의 넓이만큼 눈이 온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해 주면 되는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이 구간의 길이 b-a하고 이 높이를 곱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톡톡 다졌으니까 이 함수가 연속인 이 함수라면 당연히 이 선하고 이 곡선이 이렇게 다듬는 과정에서 이렇게 만나는 점이 생기겠죠. 그 중에 한 점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점의 x좌표를 c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주어진 함수는 fx니까 이 높이는 c에서의 함수값 fc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로하고 가로하고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b-a 곱하기 fc가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적분과 이 직사각형의 넓이 b-a 곱하기 fc 이게 같아지는 그런 점이 있다. 예, 이것을 적분의 평균값 정리라고 부릅니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12번째 정적분의 성질. 정적분에서 변수는 역할을 못해요.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변수를 정적분의 변수를 x라고 쓰던지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t dt 정적분의 변수를 t라고 쓰던지 정적분에서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뒤에서 부정적분을 배울 텐데 부정적분에서는 변수가 달라지면 다른 걸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변수로 쓰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정적분에서는 이 변수 역할이 없다. 그래서 이 정적분에서 사용하는 이 변수를 dummy variable이라고 불러요. 역할이 없다라는 뜻으로. 자, 그럴 때 우리가 금방 정의한 것처럼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 변수가 x니까 x라고 써볼게요. xi 스타 델 xi 이렇게 계산한 거죠. 변수를 t로 표현했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 ti 스타 곱하기 델 ti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변수를 x로 쓰던 t로 쓰던 같은 함수고 같은 구간이면 구간이 같으니까 n등분했다 그러면 그 방식은 같겠죠. 변수가 t여도 x여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n등분한 구간의 길이 델 xi나 델 ti나 같을 거예요. 그렇죠? 역시 선택하는 표본점을 내가 오른쪽 끝점으로 선택했다 그러면 xi 스타라고 쓰나 그 점을 ti 스타라고 쓰나 같은 표본점을 선택을 했을 거고 함수가 같은 함수니까 그 표본점에서의 함수값도 같을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곱한 값이 같으니까 그걸 다 더하고 극한치에도 역시 같은 값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변수는 역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어떤 기호를 정적분으로 표현하는 것부터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이제 1번 볼까요? 0부터 파이까지 구간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3승 플러스 xi 곱하기 sin xi 델 xi 이렇게 된 값을 얻었어요. 이 값을 정적분으로 표현해라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연습하시면 돼요. 리미트 시그마 델 xi 이렇게 된 부분이 나왔죠. 0부터 파이까지 구간 적용을 해서 이 값을 인티그럴 0부터 파이까지 dx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 여기 표본점 xi를 선택했네요. 오른쪽 끝점이죠? 이건 독립변수 x라고 바꿔주면 돼요. 전부. 그래서 x의 3승 플러스 x 곱하기 sin x.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정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정적분을 계산하는 것은 이제 뒤에서 배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연습을 해봤어요. 자, 또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x의 3승 마이너스 6x dx를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가 정적분을 정의를 했으니까 이 정적분을 어떻게 계산할 건가라는 걸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법을 유도하기 전에 우선 리미트라는 정의를 썼으니까 우리 미분할 때도 그랬었죠. 공식 만들기 전에 그 일반적인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 극한을 써가지고 계산을 해봤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정의를 써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정의를 써야 되니까 리만합의 극한을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적분 구간이 0부터 3까지예요. 이걸 n등분할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0부터 3까지 구간은 전체 구간의 길이가 3입니다. 그걸 n등분했으니까 작은 한 구간의 길이는 n등분하면 n분의 3씩이죠. 그게 바로 구간의 길이 델 xi고요. 그렇죠? 그 다음 표본점 xi 스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표본점 우리가 첫 번째 구간은 어떻게 두 번째 구간은 어떻게 이렇게 그걸 다 계산해봐야 i번째 구간이 어떻게 되는가를 선택할 수 있겠죠. 0부터 3까지 구간을 n등분했으니까 한 구간의 길이는 n분의 3. 그런데 구간이 0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첫 번째 구간은 길이가 n분의 3이 돼야 되니까 0부터 시작하면 오른쪽 끝점은 n분의 3이 돼야 되죠. 그럼 두 번째 구간은 역시 구간의 길이가 n분의 3이 돼야 되니까
두 번째 구간의 오른쪽 끝점은 n분의 6이 돼야 되죠. 세 번째 구간은 또 n분의 3을 또 더하면 n분의 9가 돼야 되죠. 그렇죠? 첫 번째 구간은 n분의 3, 두 번째 구간은 n분의 6, 세 번째 구간은 n분의 9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가서 i번째 구간은 어떻게 되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3, 6, 9라는 것의 규칙이 보이죠. 첫 번째 구간 3인데 3은 3 곱하기 1. 두 번째 구간은 분자가 6인데 6은 3 곱하기 2. 9는 3 곱하기 3. 그렇다면 i번째 구간은 첫 번째 구간은 3 곱하기 1, 두 번째 구간은 3 곱하기 2, 세 번째 구간은 3 곱하기 3이니까 i번째 구간은 3 곱하기 i가 되겠죠. 그래서 n분의 3i. 그렇죠. 그래서 n분의 3i가 바로 xi 스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산합니다.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x의 3승 마이너스 6x dx. 이걸 극한을 써서 리만합의 극한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그렇죠? 곱하는 것은 fxi 스타와 Δxi 곱해서 계산할 텐데 Δxi는 n분의 3. 그래서 n분의 3이 곱해지고요. fxi 스타는 xi 스타라는 게 n분의 3i니까 n분의 3i에서의 함수값이죠. x에다가 n분의 3i를 대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입해주면 x의 3승은 x 대신에 n분의 3i를 대입했으니까 n분의 3i의 3승 마이너스 6 곱하기 x라는 것은 마이너스 6 곱하기 n분의 3i.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극한을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적분을 정의를 통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xi 스타 n분의 3i의 3승 마이너스 6 곱하기 n분의 3i 곱하기 Δxi n분의 3 이렇게 바꿨어요. 그렇죠? 이제 이 극한을 계산을 합니다. 첫 번째 시그마가 걸려 있는 것이 앞에 있고 뒤에 또 하나 있어요. n분의 3은 공통으로 곱해졌으니까 앞에도 뒤에도 곱해야 됩니다. 앞에 거부터 시그마를 계산할게요. 그러면 앞에 거 여기 분모에 n이 3승이 있어요. 여기 n이 있어요. 두 개 곱하면 n이 4승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수는 여기 뒤에 3이 곱해져 있고 앞에는 3의 3승이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3의 4승, 81이 곱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그마 안쪽에 남는 것은 시그마의 변수는 i가 1부터 n까지 움직이는 거니까 변수가 i입니다. 그래서 i의 3승만 남았어요. 그래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i의 3승. 뒤에 있는 시그마를 계산해 볼까요? 역시 분모에 n, 여기 분모에 n이 있으니까 두 개 곱하면 n제곱. 그렇죠? 상수는 여기 3이 있고 여기 3이 있고 여기 6이 곱해졌어요. 그러면 54. 그렇죠? 그러면 남는 것은 여기 부호 마이너스는 앞으로 나갔고요. 여기 i만 남았어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i. 그렇죠? 역시 이 값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i, 즉 1 플러스 2 플러스 해서 n까지 더한 거죠. 그 값은 이렇게 됩니다. 2분의 n 플러스 1. 그리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i의 3승, 1의 3승 플러스 2의 3승 플러스 해서 n의 3승 다 더한 것은 이렇게 공교롭게도 i를 다 더한 것을 통째로 제곱하면 돼요.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그마가 계산됐으니까 극한을 계산합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계산해 볼까요? 앞에 있는 항은 여기 n 4승분의 80이라고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하고 곱해진 거니까 여기 분모는 최고차항이 n 4승이에요. 분자는 n 곱해졌으니까 n 제곱인데 그걸 통째로 제곱했으니까 분자도 n의 4승이 최고차항이에요. 그렇다면 n 4승에 곱해진 개수가 이 극한이 됩니다. 분모는 2의 제곱이니까 4고요. 분자는 81. 그래서 앞에 있는 이 극한은 4분의 81 마이너스 뒤에 있는 극한 분모는 n제곱이 최고차항 분자는 n 두 개 곱했으니까 역시 n제곱이 최고차항. 그렇죠? 그렇다면 n제곱에 곱해진 개수가 이 극한이에요. 분모는 2가 곱해져 있고
분자는 54가 곱해져 있으니까 2분의 54. 그렇죠? 2분의 54 약분하면은 27이죠. 그렇죠? 해서 통분해주면 4분의 81 마이너스 27은 4 곱하면 108이니까 4분의 108이에요. 그렇죠? 해서 답은 마이너스 4분의 27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정의를 써서 계산하니까 시그마를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엔 극한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쨌든 값이 복잡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공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공식을 구해 볼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정의를 써서 구해 봤으니까 조금 전에 정적분의 정지를 보니까 어떤 함수가 0보다 크다면 0보다 큰 함수의 정적분은 넓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넓이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공식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보세요. 적분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dx를 넓이로 해석해서 구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정적분이 넓이가 되려면 피적분 함수가 0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죠. 루트라고 표현됐네요. 당연히 음수는 없어요. 0 이상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넓이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넓이로 해석할 거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값을 y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y가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이다. 이게 무엇을 표현하냐라는 건데 적분 구간은 0부터 1까지니까 x의 범위는 0부터 1까지예요. 이 안에서만 그려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제곱을 하면 y제곱이 1 마이너스 x제곱하고 같아요. x제곱을 넘겨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x가 0부터 1까지 y도 루트라고 표현됐으니까 0 이상인데 x가 0부터 1까지 움직이니까 y값도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부터 1까지 해서 루트 씌운 값도 0부터 1까지 움직여요. 그러니까 x도 y도 0부터 1까지만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하는 것은 원이지요.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1인 원이지요. 그렇죠? 그려볼까요? 이렇게 원을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원 중에서 x가 0부터 1까지만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왼쪽 반쪽 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y도 0부터 1까지만 움직이니까 아래쪽 반쪽 원도 해당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원의 4분의 1쪽이 되는 1사분면에 있는 이 곡선이 바로 y는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x는 0에서 1까지 움직이는 이런 곡선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곡선 아래쪽에 있으면서 x축 위쪽에 있는 그런 영역이 바로 이 원의 4분의 1쪽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의 4분의 1쪽, 이 넓이가 바로 이 정적분하고 같게 됐죠. 그렇죠? 해서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dx 이 정적분은 아직 계산법을 몰라요. 하지만 이것이 이 4분의 1원의 넓이와 같다라는 걸 아니까 원의 넓이는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원의 넓이에다가 4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이에요. 이 원의 반지름은 1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1의 제곱 파이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역의 넓이는 이 원의 넓이의 4분의 1. 그래서 4분의 파이가 되죠.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적분을 정의를 했고요. 정적분을 리미트 시그마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리미트를 직접 계산해 봤기도 했어요. 근데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그리고 fx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주면 0보다 큰 함수의 정적분은 그 곡선 아래쪽에 x축 위쪽에 있는 영역의 넓이와 같으니까 넓이를 이용해서도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죠? 그런데 역시 그 방법도 녹록치 않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원이나 아니면 사각형, 삼각형 아니면
정다각형 이 정도가 된다면 우리가 넓이를 계산해 볼 수 있겠는데 아주 복잡한 도형이다 그러면 넓이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자, 그래서 이제 정말로 정적분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지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 방법을 이제 연구를 할 겁니다. 예, 이제 5장 4절을 먼저 볼게요. 3절 전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는 것이 그 방법을 얘기를 해줘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번, 2번 이렇게 번호를 붙일 텐데 1번부터 볼게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은 이런 내용입니다. fx가 어떤 구간에서 연속이면 그 구간 안에 있는 x라는 값에 대해서 gx를 이렇게 적분으로 함수를 정의할 거예요. 인티그럴 a부터 x까지 fg dt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 함수의 도함수, 이게 x의 함수니까 x로 미분해 볼 수 있어요. g'x 해서 gx를 x로 미분한 값은 여기가 세모, 여기가 세모, 아래쪽에가 상수, 위쪽에가 변수 이렇게 적분이 맞춰져 있다면 세모, 세모 똑같을 때는 여기 p적분 함수의 변수 t 자리에 x를 대입하면 된다. 그래서 ft를 x로 바꿨으니까 fx로 바꿔준 거다. 그래서 값은 fx다. 예, 이렇게 이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입니다. 예, 이 공식을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그냥 대입해서 얻을 수 있어요. 자, 우선 왜 그런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G'X 우리 이 도함수의 정의를 알고 있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그렇죠? 근데 gx는 여기가 세모면 여기 적분의 오른쪽 끝에 이 값이 x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x 플러스 h면 적분 오른쪽 끝에를 x 플러스 h. 여기가 x면 적분 끝에를 x로 바꿔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분자가 이렇게 두 적분의 차로 표현됐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정적분의 성질 배웠죠. 여기 마이너스 부호를 플러스로 바꾸면 이 구간의 순서를 바꿔야 돼요. a부터 x까지 적분이니까 바꿔서 x부터 a까지 적분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정적분의 합으로 표현됐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오른쪽은 x부터 a까지 정적분이고 왼쪽은 a부터 이렇게 연결이 됐죠. x 플러스 h까지 정적분이네요. 그렇다면 두 개를 더하면 구간을 나눈 효과니까 x부터 x 플러스 h까지의 정적분으로 바뀌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적분의 평균값 정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면 어떤 정적분이건 이 정적분은 구간의 길이하고 이 구간에 있는 어떤 점에서의 함수값을 곱한 것하고 같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선택한 점을 C라고 하면 C에서의 함수값 FC하고 구간의 길이를 계산할 텐데 구간의 길이 볼까요? X부터 X 플러스 H까지 가는 거니까 구간의 길이가 H죠. 그렇죠? 해서 H하고 곱한 것하고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H가 약분되니까 H가 0으로 갈 때 FC의 극한이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C가 이 구간 사이에 있습니다. X와 X 플러스 H 사이에. 그러면 이 극한을 계산을 해볼까요? 이제 우리 극한이 h가 0으로 갈 때 fc의 극한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바로 G'X였어요. 그렇죠? 근데 h가 0으로 간다고 하네요. 구간은 x부터 x 플러스 h고 h가 0을 향해 가면 이렇게 x 플러스 h는 x로 밀립니다. 근데 그 사이에 c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h가 0으로 가면서 x로 접근해 가면 이 사이에 있는 c라는 값도 같이 밀려서 x로 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C라는 값은 X를 향해 가야 돼요. 그렇다면 FC는 C가 X로 가니까 FX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G'X는 FX다. 이렇게 공식으로 얻은 거죠. 어렵지 않죠?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이라는 것은 그냥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단답이에요. 자, 그럼 연습을 해볼게요. 우선 간단한 것부터. gx가 인티그럴 1부터 x까지 t제곱 dt다. 그 도함수를 구해라. G'X. 다시 얘기하면 dx분의 d 인티그랄 1부터 x까지 t제곱 dt. 우선 이 적분 위치를 봐야 돼요. 아래쪽에 상수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만약에 위에 상수가 있다면
순서를 바꿔야 되니까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렇게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아래쪽에 상수, 위쪽에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변수가 여기 dx분의 d 하는 x하고 같아요. 둘 다 세모로 표현할 수 있어요. 같은 값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냥 바로 대입하는 거다. t 대신에 x라고 대입하면 됩니다. 여기 p적분함수는 t제곱이에요. 거기서 t를 x로 바꿔주면 x제곱이 되죠. 해서 x를 대입해서 그냥 바로 x제곱이다. 예,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인티그럴 0부터 x까지 루트 1 플러스 t제곱 dt 이것의 도함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C'x는 dx분의 d 인티그럴 0부터 x까지 루트 1 플러스 t제곱 dt 인티그럴 하는 이 구간에 적분 구간을 보니까 0부터 x까지 x가 위에 있어요. 맞춰져 있죠? 그리고 dx분의 d 세모 똑같죠? 그럼 그냥 대입한다. t 대신에 x라고 대입한다. p적분함수에 t 대신에 x를 대입하면 루트 1 플러스 x제곱.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s를 인티그럴 0부터 x까지 사인 2분의 파이 t제곱 dt 이렇게 정했다. 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S'을 계산해 볼까요? 이 정적분을 dx분의 d, x로 미분합니다. 정적분은 아래쪽에 상수, 위쪽에 변수 x. 그렇죠? 그리고 dx분의 d 똑같아요. x 똑같아요. 그렇다면 x를 t 대신에 대입한다. p적분함수의 t 자리에 x를 대입해 볼까요? 사인 2분의 파이 x제곱. 그렇죠? 그래서 답은 사인 2분의 파이 x제곱이다. 쉽지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복잡한 형태로 가보겠습니다. 인티그럴 1부터 x의 4승까지 시컨트 t dt 이것을 x로 미분해라 그랬어요. 여기 세모가 있는데 여긴 세모가 아니네요. 그렇죠? x의 4승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 상수는 아래쪽에 있으니까 위치는 맞지만 위에가 x가 아니고 x의 4승이에요. x의 함수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계산하냐라는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x의 4승을 u라고 한번 치환을 해보세요. 그러면 u는 x의 4승으로 표현된 x의 함수죠. 그렇죠? 그것을 x로 미분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걸 u라고 치환을 해주면 인티그럴 1부터 u까지 시컨트 dt를 x로 미분하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적분은 u로 표현되는 함수입니다. u의 함수. 그렇죠? u의 함수인데 u는 x의 4승이니까 u는 x의 함수. 그렇죠? 그렇다면 u 대신에 x의 4승이라고 대입하면 x의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u로 표현됐다가 u가 x의 4승이다라고 표현한 거니까 합성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해서 합성된 거니까 우리는 이 미분할 때 합성된 함수의 미분을 계산할 때 연쇄법칙을 쓴다라는 걸 미분 배울 때 배웠죠. 그렇죠? 연쇄법칙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u를 하나의 변수로 보고 이 값을 먼저 u로 미분한다. 그렇죠? 근데 끝나면 안 돼요. 어쩌고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 어쩌고를 다시 미분해서 곱한다. 그렇죠? 예, 이렇게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럼 앞에 있는 거 u로 미분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인티그럴 1부터 u까지 여기가 세모인데 du분의 d 세모가 맞았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세모를 그냥 t 자리에 대입하면 돼요. 시컨트 t에 t 대신에 u를 대입하면 시컨트 u. 그렇죠? 하지만 끝나지 말고 dx분의 du, u를 다시 미분해서 곱해준다. u가 x의 4승이었으니까 x의 4승을 미분하면 4x의 3승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미분해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원래대로 바꿔줘요. u는 x의 4승이었으니까 시컨트 u는 시컨트 x의 4승이에요. 거기에 4x 3승이 곱해진 거죠. 정리해 볼까요? 그렇다면 여기가 함수면 어떻게 하는 거냐? 어쨌든 이 함수를 t 자리에 대입한다. 시컨트 t에 t 대신에 x의 4승을 대입하면 시컨트 x의 4승. 그렇죠? 대입하는 거 똑같아요. t 대신에 대입하는 거. 그런데 대입하고 나서 끝내지 말고 그걸 미분해서 곱해준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x였다고 하더라도 x일 땐 대입하고 끝났죠. 그런데
대입한 다음에 x를 미분에 곱해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x를 x로 미분하면 1이죠. 그러니까 1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은 곱하나 말하니까 그냥 대입하고 끝난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은 아래쪽에 상수, 위쪽에 함수가 있는 그 정적분을 그 함수를 표현하는 변수로 미분하라고 하면 그 함수를 피적분함수 t에 대입하고 그 결과에다가 그 함수를 미분한 것을 곱해준다.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적분을 계산하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2, 두 번째 걸 얘기하겠습니다.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연속이면, 연속일 때 이 법칙을 써요. 연속이 아니면 못 씁니다. 연속이면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를 어떻게 구할 거냐. 피적분함수 fx가 어떤 함수 대문자 f를 미분해서 얻을 수 있는가를 찾아내요. 그때 그 대문자 f라는 함수를 가지고 이 적분 구간을 적용해서 fb에서 fa를 빼준 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을 fb에서 fa를 뺀 값을 가우스 기호로 fx 브래킷 안에다가 fx라고 쓰고 적분 구간 a부터 b까지를 적용해서 씁니다. 이게 가우스 기호고요. fx a부터 b까지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조금 전에 미적분학 기본 정리 1이 있었어요. 그렇죠? gx라는 함수를 인티그럴 a부터 x까지 fdt 이렇게 주니까 이 함수를 x로 미분하면 여기 x, 여기 x가 맞아서 이 x를 t에 대입하면 여기 fx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g'x는 fx죠. 그런데 여기 f'x도 fx라고 했어요.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f'x와 g'x가 같은 거니까 f'에서 g'을 빼주면 0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f'x에서 g'x를 뺐다라는 것은 fx에서 gx를 뺀 것을 미분한 거죠. 그게 0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fx-gx는 미분해서 0이 되는 함수다. 미분해서 0이 되는 함수, 어떤 함수인가요? 당연히 상수함수죠. 그렇죠? 해서 모든 x에 대해서 같은 값을 가져야 됩니다. 그 같은 값이 뭔가를 찾을 거예요. 구간이 a부터 b까지로 주어졌으니까 a부터 b까지에 있는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c가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a를 대입해 볼게요. a를 대입하면 x에다 a를 대입했으니까 fa-ga. 그래도 같은 값 상수가 나와야 되니까 이 값이 c가 돼야 됩니다. 근데 ga를 계산해 볼까요? ga라는 것은 여기 적분 끝에가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티그럴 a부터 a까지 ft dt. 조금 전에 배웠죠. 구간의 길이가 없네요. 그러면 이 적분은 0이죠. 그렇죠? 해서 ga라는 값은 0이다. 그러니까 fa에서 ga를 뺀 것은 ga가 0이니까 fa죠. 그러니까 바로 이 항상 값을 똑같은 값을 갖는 상수 c가 바로 fa죠. 그렇죠? 그래서 c 대신에 fa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fx-gx는 항상 같은 수인데 그 같은 수가 fa다. 이렇게 안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x에다 b를 대입해 볼게요. b를 대입해도 항상 같은 수 fa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fb-gb가 fa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gb는 뭔가요? gb는 여기가 b니까 적분 끝에가 b가 돼야 돼요.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t dt. 그런데 정적분의 정질에서 변수 t는 의미가 없다고 했죠. 이거 x로 바꿔도 되죠. 그러니까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우리가 구하려던 정적분이 바로 gb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gb로 풉니다. 예, gb라는 것이 우리의 정적분이고요. gb 이렇게 넘겨주고 fa 이렇게 넘겨주면 gb는 fb-fa가 되죠. 그래서 우리 정적분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 값은 fb-fa다. 정리할까요? 어떤 피적분 함수가 이 구간에서 연속이면 이 정적분을 어떻게 계산하냐? 무엇을 미분하면 이 피적분 함수가 될까? 미분해서 피적분 함수가 되는 대문자 f라는 함수를 계산해서 그 함수를 가지고 fb-fa를 구하면 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아까 정의를 가지고 계산했던 그 정적분을 이제 계산법을 알았으니까 실제로 계산해 볼게요.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x제곱 dx가 뭐냐? 주어진 함수, 피적분 함수, x제곱은 이 구간 0부터 1까지 해서 연속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정적분 계산하는 기술, 무엇을 미분하면 x제곱이 될까? 그걸 찾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 미분 배워서 이미 다 배웠어요. 3분의 x3승을 미분하면 x제곱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적분은 이 3분의 x3승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적분 구간 0부터 1까지 적용하면 되겠다. 즉 x에 1 대입한 값에서 x에다가 0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는데 x에 1 대입하면 3분의 1, 0 대입하면 0이니까 빼면 3분의 1이다. 아까하고 같은 결과죠? 예,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5장 3절로 돌아와서 정적분 계산하는 기술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미적분학 기본정리 2가 얘기해 주는 것이 어떤 구간에서 어떤 함수가 연속이 되면 그 구간에서 주어진 함수의 정적분은 무엇을 미분하면 그 함수가 되는가라는 걸 찾아서 미분해서 피적분 함수가 되는 대문자 f를 찾아서 fb-fa로 계산할 수 있다. 이걸 가우스 기호로 이렇게 쓰는 거고요. 예,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인티그럴 -2부터 1까지 x의 3승 dx를 구해라. 가볼까요? 피적분 함수 x의 3승이 이 구간에서 연속인가라는 걸 체크해야 되는데 다항함수니까 당연히 연속이죠. 체크했고요. 그렇다면 무엇을 미분하면 x의 3승이 될까 찾으셔야 되고요. 우리 도함수에서 배운 대로 4분의 x 4승을 미분하면 x 3승이 됐죠. 그래서 이 정적분은 4분의 x의 4승을 가지고 이 구간에서 계산하면 된다. 여기다가 x에 1 대입한 값에서 마이너스 2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는데 1 대입한 값, 마이너스 2 대입한 값 계산하면 1 대입한 값은 4분의 1, 그렇죠? 예,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값은 4분의 16이 되죠. 4분의 1에서 4분의 16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5가 되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자, 한 문제 더 가볼게요. b라는 수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다. 그럴 때 0에서 b까지 코사인 곡선 아래에 있으면서 x축 위에 있는 영역의 넓이를 구해라 그랬어요. 코사인 x의 그래프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코사인 x 이렇게 생겼습니다. 2분의 파이일 때 0이 되고요. 0일 때 1이 되고요. 그렇죠? 코사인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b라는 수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 정도에 있겠죠. 그때 0부터 b까지 이 코사인 곡선 아래쪽에 있으면서 x축 위에 있는 영역, 여기죠. 이 넓이가 어떻게 되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배웠듯이 이 0부터 b까지에서는 여기 코사인 x가 0보다 크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 곡선 아래쪽에 있으면서 여기 x축 위쪽에 있는 이 영역의 넓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함수의 적분이지요. 0부터 b까지 코사인 x dx. 그렇죠? 해서 0부터 b까지 코사인 x를 적분한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조금 전에 기술을 배웠으니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코사인 x라는 것은 0부터 b까지 해서 끊기는 점이 없어요. 연속인 거 확인했고요. 그럼 무엇을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될까 찾아야 되는데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지요. 그러니까 사인 x를 가지고 0부터 b까지 계산하면 0부터 b까지 코사인의 적분이 되는 거죠. 이 값은 x에 b 대입한 값에서 0 대입한 값을 빼주는 거니까 사인 b 마이너스 사인 0이고요. 사인 0은 0이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답은 사인 b가 되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정적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미분하면 피적분 함수 fx가 될까? 예, 이런 함수 fx를 찾아야 돼요. 이것의 이름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함수 fx에 대해서 그 어떤 구간에서 대문자 f를 미분했더니
이 함수 fx가 됐어요. 그러면 이 대문자 f를 뭐라고 부를 거냐? 이 소문자 f라는 함수의 부정적분 또는 원시함수 또는 역도함수라고 불러요. 다 같은 이름인데 보통 부정적분 또는 원시함수를 많이 쓸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대문자 f를 x로 미분해서 소문자 f가 됐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이렇게 바꿔서 적분기호로 씁니다. 인티그럴 fx dx가 대문자 fx 플러스 c다라고 표기하기로 약속을 할 거예요. 어렵지 않죠? 정적분에서 기호 설명했듯이 여기 s자 길게 늘어뜨린 이 기호는 인티그럴 하고 읽으시면 되고 적분기호라고 불러요. 안쪽에 있는 fx는 내가 적분할 함수, p적분 함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dx는 x의 미분인데 여기서는 미분 형식이라고 불러요. 대문자 f는 fx, 소문자 fx의 부정적분 원시함수, 역도함수라고 불러요. 여기 c라는 것은 적분 상수라고 불러요. 이 부정적분 원시함수를 계산할 때는 대문자 f를 미분해서 소문자 f가 된다면 상수함수 미분하면 영함수니까 대문자 f에다가 상수 c를 더해서 미분해도 소문자 f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티그럴 fx dx라는 것은 미분하면 여기 p적분 함수 fx가 되는 함수를 뜻하는 건데 그건 대표적으로 대문자 fx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전체를 얘기하면 거기다가 상수를 더해도 다 미분하면 소문자 f가 된다. 그런 뜻으로 대문자 f 플러스 c라고 쓴다.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이 c라는 값, 적분 상수를 꼭 써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정적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정적분을 알아야 되네요. 근데 부정적분은 무엇을 미분하면 p적분 함수가 될까라는 문제니까 우리가 앞에서 미분을 통해서 이미 다 배운 그런 공식들이 있어요. 그걸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부정적분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건지. 부정적분은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거꾸로 하는 거니까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에 덧셈적이고 동차적인 성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분도 덧셈에 대해서 나뉩니다. fx 플러스 gx의 부정적분은 각각의 부정적분을 더하면 되고요. 상수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상수는 부정적분 기호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동차적이고 동차적, 덧셈적이다. 덧셈적이고 동차적이면 두 개를 합해서 선형적이다라고 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부정적분도 선형적인 성질이 있다. 예, 일단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우리가 배웠던 공식을 쭉 열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미분 배울 때 배웠으니까 미분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이 공식들은 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 한 2번, 3번은 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첫 번째로 인티그럴 x의 n승 dx는 n 플러스 1분의 x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c다. 기억해 주세요. 미분해서 x의 n승이 되는 게 뭐냐라는 뜻이고요. 그것은 n 플러스 1분의 x의 n 플러스 1승이 대표니까 거기다 상수 c를 더하는 것은 다 미분하면 x의 n승이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분모에 n 플러스 1이 있으니까 분모가 0 되면 안 돼요. 그래서 0이 아닐 때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n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만 얘기해요. n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따로 얘기하죠. x의 마이너스 1승은 x분의 1이죠. 그래서 인티그럴 x분의 1 dx는 따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분해서 x분의 1 되는 게 뭐냐라는 뜻이니까 우리 로그 함수, 도함수 배울 때 배웠죠? 로그 절대값 x예요. 그래서 항상 x가 0보다 크다라는 제한 조건이 있다면 그냥 로그 x라고 써도 되겠지만 그런 제한 조건이 없으면 로그 절대값 x라고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인티그럴 x분의 1 dx는 로그 절대값 x 플러스 c다. 여기 이야기하는 x분의 1 하는 것은 x가 0보다 큰 쪽도 있어야 되고 x가 0보다 작은 쪽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쪽은 x가 0보다 큰 쪽이고 이쪽은 x가 0보다 작은 쪽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로그 절대값 x라고 써야 된다.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인티그럴 a의 x승 dx. 예, 우리 a의 x승을 미분하면 어떻게 됐나요? a의 x승 곱하기 로그 a가 됐죠. 그렇죠? lna 자연 로그로. 그러니까
당연히 미분에서 로그 a가 나가 곱해져야 되니까 로그 a가 분모에 있어야 나가 곱해서 약분돼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인티그럴 a의 x승 dx는 로그 a분의 a의 x승 플러스 c다. 공식으로 기억하시고요. 지수함수, 자연지수함수 e의 x승은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었죠. 그러니까 적분해도 똑같아요. 인티그럴 e의 x승 dx는 e의 x승 플러스 c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미분을 통해서 다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 로그 도함수 배우면서 마찬가지로 로그 절대값 fx를 미분하면 절대값은 무시하고 절대값 안에 있는 fx를 분모에 쓰고 그걸 미분해서 분자에 써서 결과는 fx분의 f'x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씁니다. 인티그럴 fx분의 f'x dx가 뭐냐? 로그 절대값 fx 플러스 c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은 삼각함수의 도함수를 정리해 볼게요. 인티그럴 sin x dx가 뭐냐? 미분해서 사인 되는 거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c. 그렇죠? 인티그럴 코사인 x dx가 뭐냐? 미분해서 코사인 x가 되는 함수 sin x 플러스 c다. 인티그럴 시컨트 제곱 x dx는 뭐냐? 미분해서 시컨트 제곱 x가 되는 거 텐전트 x 플러스 c. 미분 때 다 배웠죠? 그렇죠? 인티그럴 코시컨트 제곱 x dx 마이너스 코텐전트 x 플러스 c. 미분해서 확인하세요. 다 미분해서 배웠습니다. 인티그럴 시컨트 x 텐전트 x dx 시컨트 x 플러스 c지요. 그렇죠? 역시 시컨트 미분하면 이걸 얻을 수 있어요. 인티그럴 코시컨트 x 코텐전트 x dx 마이너스 코시컨트 x 플러스 c지요. 그렇죠? 예, 이렇게 연습해 두시고요. 쌍곡선 함수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6개 정리를 해볼게요. 인티그럴 하이퍼볼릭 사인 x dx 예,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플러스 c. 인티그럴 하이퍼볼릭 코사인 x dx 하이퍼볼릭 사인 x 플러스 c예요. 그렇죠? 인티그럴 하이퍼볼릭 시컨트 제곱 x dx 하이퍼볼릭 텐전트 x 플러스 c고요. 인티그럴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제곱 x dx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코텐전트 x 플러스 c가 되죠. 그렇죠? 인티그럴 하이퍼볼릭 시컨트 x 하이퍼볼릭 텐전트 x dx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시컨트 x 플러스 c예요. 인티그럴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x 하이퍼볼릭 코텐전트 x dx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x 플러스 c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쌍곡선 함수 미분할 때 배웠고요. 자, 그 다음 역삼각 함수도 우리가 미분을 해봤습니다. 인티그럴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dx 악사인 x를 미분하면 얻을 수 있죠. 그렇죠? 이거 기억하시고요. 이걸 확장합니다. 인티그럴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dx 악사인 a분의 x 플러스 c예요. 이거 미분해서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세요. 예, 이건 많이 사용되니까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아크 텐전트 x도 미분해 봤었어요. 아크 텐전트 x는 미분하면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었죠. 그러니까 인티그럴 1 플러스 x제곱분의 1 dx는 아크 텐전트 x 플러스 c다. 공식으로 기억하시고요. 역시 이것을 확장하겠습니다. 인티그럴 a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dx는 a분의 1 아크 텐전트 a분의 x 플러스 c다. 미분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역삼곡선 함수도 미분했었죠. 적분으로 쓸 수 있는 거 한 개 알려주었었죠. 인티그럴 루트 1 플러스 x제곱분의 1 dx는 아크 하이퍼볼릭 사인 x 플러스 c다. 기억하시고요. 여기 아크 하이퍼볼릭 사인 x하고 여기 악사인 x하고 미분해서 얻는 값이 악사인 x 여기 마이너스였는데 아크 하이퍼볼릭 사인 x는 여기가 플러스로 바뀐 것밖에 없다. 예, 기억나죠? 예,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1번째 공식하고 23번째 공식하고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 구분할 때 여기가 a제곱으로 바뀌면 악사인은 여기 안쪽에만 a가 있어요. 분모에. 아크텐전트는 여기가 a제곱으로 바뀌면 앞에도 a분의가 있고 뒤에도 a분의가 있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혼동하지 말고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티그럴 루트
9 마이너스 x제곱분의 1dx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9는 3의 제곱이니까 arcsin 3분의 x 플러스 c다. 이렇게 바로 답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아크 텐전트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인티그럴 뭐 16 플러스 x제곱분의 1dx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16은 4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앞에도 4분의 아크 텐전트, 뒤에도 4분의 이렇게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바로 쓸 수 있게 그냥 공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다른 거 보일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 정도는. 자, 그럼 이제 24개 공식을 얘기를 해줬고요. 24개 공식은 미분 배울 때 배웠던 것을 그냥 적분기호로 거꾸로 쓴 것밖에 없고요. 해서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그 다음 얘기를 순조롭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앞에서 배운 이 공식을 가지고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쭉 예제를 풀어볼게요. 몇 개만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3번부터 인티그럴 10x의 4승 마이너스 2 시컨트 제곱 x dx를 구해라 그랬어요. 공식을 쓰겠습니다. 곱해진 상수 10은 그냥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서 곱해지면 돼요. 그럼 x의 4승에 부정적분을 쓰면 되는데 x의 4승이니까 1씩 더하면 5가 돼요. 그래서 5분의 x의 5승. 마이너스 2도 곱해진 상수는 그냥 곱하면 되고요. 시컨트 제곱 x의 원시 함수는 공식 텐전트 x죠. 다 됐으니까 적분상수 c 써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2x의 5승 마이너스 2 텐전트 x 플러스 c다. 어렵지 않죠? 예제 4번 정적분을 또 한번 구해볼게요. 인티그럴 0부터 12까지 x 마이너스 12 곱하기 sin x dx를 구해라. 정적분이니까 피적분 함수가 연속이다라는 거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연속이 아니면 우리 공식을 사용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런데 연속이죠. 다항함수 x 연속이고 사인 그래프 끊긴 곳이 없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연속이죠. 그러니까 두 함수를 가지고 만든 이 함수도 연속이 있죠. 그렇죠? 연속인 거 체크됐으니까 원시함수 구하면 되고요. x의 원시함수는 x는 x의 1승이니까 1에다가 1 더하면 2가 돼서 2분의 x의 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12는 그냥 곱해두면 되고요. 거기다가 sin x의 원시함수를 구하면 되는데 sin x의 원시함수는 마이너스 코사인 x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곱해져서 플러스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12 곱하기 코사인 x. 다 됐으니까 원시함수에다가 이 구간, 적분 구간 0부터 12까지를 적용해 주시면 돼요. x에다가 12를 대입한 값에서 x에다가 0 대입한 값을 빼주면 돼요. 그렇죠? x에다가 12를 대입한 값은 12는 제곱하면 144니까 2로 나누면 72. 그렇죠? 그리고 12 곱하기 코사인 12라는 것은 코사인표를 찾아야 아는 거니까 이건 그냥 참값으로 코사인 12라고 쓰면 됩니다.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은. 자, 그 다음 0의 제곱은 0이니까 필요 없죠. 코사인 0은 기억하는 값이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1이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12를 곱하면 12인데 그걸 뺄 거니까 마이너스 12가 됐어요. 해서 72에서 12를 빼면 60이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플러스 12 곱하기 코사인 12다라고 답을 쓰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5번 보세요. 인티그럴 1부터 9까지 t제곱분의 2t제곱 플러스 t제곱 루트 t 마이너스 1 dt를 구해라 그랬어요. 당연히 정적분이니까 연속인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분모에 t제곱이 있으니까 t제곱이 0이 되면 안 되겠죠. 구간을 봐야 되는데 1부터 9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t제곱은 1부터 9까지 t가 움직이면 0보다 크지요. 0이 될 수가 없죠. 연속이 됩니다. 연속이니까 이제 원시함수를 찾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좀 피적분 함수가 복잡해 보이네요.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은 t제곱분의 2t제곱이니까 약분하면 2가 되고요. 두 번째 항은 t제곱분의 t제곱 루트 t니까 약분하면 루트 t고요. 세 번째 항은 t제곱분의 1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이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간단해졌어요. 이제 원시함수를 찾으면 되지요. 이 함수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2의 원시함수는 2t, 변수가 t입니다. 그렇죠? 루트 t라는 것은 t의 2분의 1승이에요. t의 2분의 1승이니까 원시함수는 1씩 더해서 2분의 1 플러스 1분의 t의 2분의 1 플러스 1승. 그렇죠? 마이너스 t제곱분의 1, 예, t분의 1은 미분하면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이 되죠. 그렇죠? 해서 t분의 1이 됩니다. t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써도 되겠죠. 그렇죠? 계산해 볼까요? 2분의 1에 1 더하면 2분의 3이니까 분모에 2분의 3이 있다. 뒤집으면 3분의 2. 승수는 t의 2분의 3승. 그렇죠? 해서 원시함수를 정리하면 2t 플러스 3분의 2 t의 2분의 3승 플러스 t분의 1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제 1부터 9까지 구간을 적용하면 돼요. 정적분이니까 t에다가 그냥 9 대입하면 되고요. 거기서 t에다가 1 대입한 값을 그냥 빼주면 예, 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해서 9 대입한 값 계산을 하고요. 예, 1 대입한 값 계산을 해서 빼주면 값은 9분의 290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예, 정적분 계산하는 방법까지 예, 다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질문이 있으면 예,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해 주세요. 질문 있나요? 거기 아무도 없나요? 예,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없다고 얘기해 주시면 예,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없는 거죠? 예, 없는 걸로 알고 이번 시간은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예,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실시간 수업이 있고 그 뒤부터는 이제 녹화 수업을 할 텐데 일단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가 봐서 또 결정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